안녕하세요. 시연자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는 노대입니다. 저는 앞으로 뒤태입니다. 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고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이 있다. 미하일 엔데.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시간은 셀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영원히 갈라지지요. 우리는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고 생각한다. 오늘, 내일, 모레, 내년, 후년. 근대 산업사회의 시간관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시간은 돈이기에 시간을 들인 만큼 생산물이 많이 나오기에 산업사회에서는 시간이 직선적으로 보이게 된다. 인류는 오랫동안 순환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가지만 내일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것이다. 농경사회의 시간관이다. 시간은 원래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삶 그 자체이다. 우리 앞에는 셀 수 없는 미래들을 향해 영원히 갈라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산업사회가 강요하는 직선의 시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선의 시간은 우리에게 계속 의무의 짐을 지우고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다그친다. 우리는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삶의 시간을 잃어버린다. 살아있음의 환희가 사라져버린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의 변모를 세 단계로 설명한다. 묵묵히 자신의 짐을 지고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어느 날 낙타는 자신의 짐을 벗어던지고 울부짖는다. 나는 자유다. 사자가 된다. 하지만 사자는 더 나아가야 한다.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최고의 인간, 창조적 유희, 아이가 탄생한다. 어린아이는 순수이며 망각이다. 새로운 시작이며 유희이다.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하나의 신성한 긍정이다. 아이는 자신을 쉽게 잊어버리기에 항상 최초의 운동이다. 아이는 늘 태초의 시간 속에 있다. 그래서 아이는 모든 게 신난다. 겨울 안개 길고 긴 터널. 모든 것이 무사해서 미친 중년의 오후. 돌아보니 텅 빈 무대 아래 반수면 상태로 끝없이 삐걱삐걱이는 의자들. 저기가 진정 내가 지나온 봄의 정원이었던가. 문정이 우울증 부분. 모든 것이 무사해서 미친 중년의 오후. 우리는 무료하다. 도무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도박을 하고 번지점프를 하고 팔에 칼을 긋는다. 잠시만 눈앞에 놓인 것들을 아이처럼 무심히 바라보자. 반수면 상태로 끝없이 삐걱이는 의자들조차도 봄의 정원이다. 미친 중년이란 말이 이렇게 확 와닿지? 나는 그랬어요? 미친 중년. 내가 안해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아니 아우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 미친 중에. 그렇죠.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그랬겠구나. 그리고 내가 과연 그렇게 보였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인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도박을 하고 번지 점프를 하고 팔을 긋는다 정도로 끝냈잖아. 더 많은 행위들이 있잖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맛집을 찾아다니든지 계속 존재 확인을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겠죠. 무료함을 달리려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이겠죠. 시간은 셀 수 없는 미래들을 향해 영원히 갈라지지요.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또 돌고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그런. 이렇게 보리스가 본다는 게 참 좋죠. 그죠. 네. 그 시간이 직선이 돼서 뭐 30대 읽어야 될 책, 40대 읽어야 될 책, 뭐 50대 그치, 뭐 그 직선적이지. 보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을 자꾸 강요하죠 우리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런 직장 다녔다가
또 다른 직장 옮겨서 다른 길로 가고 직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들을 향해서 막 갈라진대요. 저는 이 글을 영원. 읽으면서 이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는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농경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이 아니면 얘는 그냥 산업사회는 생산하는 거니까 그냥 그게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렇죠. 또 기기가 출근하고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면 돼요. 직선적으로 또 퇴근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저는 그 어르신들 말 중에 그 같이 있다 보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오동나무에 꽃이 피면 참깨를 심을 때다. 그렇게 예, 또 뭐 뻐꾸기가 그렇죠. 그렇게 울면, 말하죠. 예,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게 시간. 정말 시적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우리 하시죠. 시간을 그렇게 살았지 그분들. 네, 자연의 순환에 네. 따라서 시간도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죠. 네, 산업사가 되면서 이제 시계가 돼서 시계에 맞추는 삶이 되면서 네. 그랬던 시적인 삶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심지어 밥조차도 7시 내에 밥 먹어야지. 뭐저 12시 내에 밥 그게 아니라 배고픈에 밥 먹어야지가 아니라 시계는 나한테 있는데 오늘 내 시계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시계를 보고 참. 우리 이거도 같이 그럼 움직이잖아요. 아, 내가 뭐 배고 그러기도 하고 시간이 착각이지 됐네 사실은. 그러면 예, 착각을 사실 착각이지.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 몸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쓴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지역 공동체 운동하시는 대학 교수님 출신이 이제 쓴 글인데 가서 그랬대요. 나뭐 이걸 씨앗 언제 심어야 되냐, 몇 달이야 이런 거 보통은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잖아요. 뭐 7월 며칠부터 심으면 이랬는데 네. 그분이 간 꽃 필 때 심으면 된다고 그러더래 맞아요. 할머니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 꽃 필 때가 언제냐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아니 간 꽃 필 때가 모르냐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농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함께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관계를 잃어버리고 내 혼자 뭔가 시간이 따로 있는 듯이 관계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연의 시간은 자연인데 그 자연이고 또 삶이고. 네.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시적인 사람이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객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렇게 객관으로만 살아왔고 객관으로 뭔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뭐 설명하면 복잡한 것도 객관화해서 쉽게 설명하고 이런 효능감을 느낀 사람이라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 제가 공부가 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그 초대에 갇힌 거예요. 배우겠다 생각이 있는데 그걸 못 벗어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론과 논리에 네. 의해서만 계속 요거에 꽂혀가지고 요거에 대한 쉽게 설명하는 것만 계속 해와서 네. 얘를 시적으로 은유한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게 사람은 이제 공간 속에 살잖아요. 이 공간 그죠? 하면 공간이 있는데 공간 속에 이제 살아가는데 공간 속에 살다 보면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시간도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넓이를 그래서 시간도 자를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우리는 나누잖아요, 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막 이랬는데 이거는 그 허상이라는 거죠. 시간은 자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가다가 무한히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슴 속에 있는 시간이 이런 건데 자꾸 시간을 단절해서 뭐 몇 시부터 수업하고 쉬는 시간 있고 나이 몇 살 들면은 그러네. 자꾸 공간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 그저 재밌는 동안 수업하면 되는 거지. 왜 1시간 뭐 1시간 반 하고 우리가 녹음을 한다 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감으로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면 막 신나면 하루 종일 하고. 그렇죠. 어이. 이렇게 그렇지. 마구잡이로 하는 게 부담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실제로 그걸 보면 그 시간이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지금 돼요. 그런 감들이 그게 지금 너무 좋아. 오히려 뭐 시간 이런 이유가 제가 이래봐요. 왜 이런 시간관을 갖게 되냐면 산업사회 때문에 이 산업사회는 그렇죠. 뭘 투자하면은 딱 나오거든요. 인풋, 아웃풋가 이제 딱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소요된 시간이 있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항상 그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시간 돈이고 이렇게 이제 사용이 익숙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삶 전체 이런 시간을 적용해 버리죠. 근데 이제 현대 AI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산업사의 모습과 다르죠, 이제.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제 소위 이제 앞으로는
물건 같은 것도 집을 만들어도 대량 생산 안 하겠죠, 이제. 그죠? 개성 있게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대량 생산하는 그런 사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런 시간을 벗어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산업사회 기능은 저희가 할 거라고 로봇가 하고 뭐가 할 것이고 그럼 우리야말로 진짜 삶의 시간. 삶의 시간 막 몰입한다고 그렇죠. 얘는 몰입하면 안 되죠. 딱 시간대로 해야 되니까 얘는. 근데 과거는 시간대로 하는 게 익숙했죠. 딱 그래야 되니까 그죠? 뭘 빵을 구워도 시간 딱 되면 이제 끄고 막 이래야 되니까 거기에 시간을 우리가 맞춰 살다 보니까 직선의 시간만이 젖어버리죠. 근데 앞으로 이제 직선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몰입해야 되는 시간. 몰입해서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나오는 시간가로 갈 거예요. 그죠? 막 갈라지는 시간. 이제 가는데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니체의 정신변모 세 단계 설명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인즉 삶의 시간을 살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이게 창의적인 그죠? 아이가 시간이다. 창의적인 아이가 되는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선생님 설명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세요. 사자요. 네, 낙타와 사자와 아이의 시간. 그래서 낙타는 이제 산업사의 인간 모습이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근면 성실을 최고 가치로 얘기했죠. 그 이유는 이제 산업사는 그게 되거든요. 열심히만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산업사에는. 대량 생산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인간은 이제 내 시간이 아니라 딴 데다 맞추잖아요, 나를. 내 삶을. 그래서 이제 낙타죠. 이런 낙타로 살게 되면은 내 삶은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면은 이런 낙타로 안 살아도 될 가능성이 많이 열린다 봐요. 그래서 니체 철학이 상당히 인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자처럼 내 시간을 내가 부리는 자유로운 그죠. 앞으로 이제 직업도 아마 자유로운 직업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자 같은 인간. 근데 사자 같은 인간 자유는 있지만 이제 창의가 없죠. 그래서 아이 같이 될 때 아이는 마냥 이제 굴려하는 바퀴. 그래서 아이 같은 그런 그죠. 어떤 본성을 깨우면 이제 그런 동심 있는 아이가 성공할 거예요. 회사 같은 데도 보면은 지금 AI 시대가 되면은 전문성 있는 거는 AI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은 뭔가면 이제 사람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철 이런 데 린치핀이라고 책이 있더라고요. 린치핀. 린치가 저거예요. 기계가 막 돌아가면은 기계에 연결된 부분에 핀이에요. 그걸 빼면 다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연결해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 전에는 관계를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됐죠. 지금 그런 사회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오히려 인간 관계가 더 중시 되겠네요. 좋은 사람이 잘 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면 강남에도 보면 애들 감성기름 교육 한대요. 그걸 또 따로 예, 한다고. 따로 한대요. 따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학원에 가서 또 배워요, 예. 그것도. 근데 감성은 어릴 때 자연스럽게 뛰어놀고 이렇게 놀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이건 또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다 봐요. 약간 훈련이 같은 기계적인 게. 감성이 그러니까 생길 이게 수 있겠네요. 이제 삶이 이제 이렇게 아이에서 낙타에서 사자에서 뭐 다시 아이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 사회가 와요. 그러면 지금도 이미 낙타를 못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어린 나이에서 제대로 낙타를 못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속하지 못한 사람들, 그럼 이 과정에 사실 들어오지 낙타를 못 못한 겪으면 사람. 성장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 낙타를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어느 날 와! 하고 사자가 되는 거지. 그저 낙타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만 나른다면 그건 그냥 낙타야 계속.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자기 규율을 배우게 해야 돼요. 그걸 배워서 낙타처럼 막 시간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자유로 가야 되는데 전부 애들 지금처럼 뭐 엄마 때리도 엄마 맞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낙타를 못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걔네가 무슨 사자가 되고 뭐가 되고 가짜야 된다 그래도 가짜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사람들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 자유라는 게 나 구속하지 않는 걸 자유로 생각하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자유인데
그렇죠. 터치하지 마. 이게 자유. 그렇죠.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네. 그 부분이 좀 어렵겠다. 옛날에 낙타 저절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이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낙타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유럽 정도 교육을 따라하면 된다 봐야죠. 특별히 하지 말고 유럽에서처럼 유럽에는 애들이 이렇게 학교 가면은 그 교육을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너 오늘 뭐 배울 거야? 그러면 애가 이제 같이 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애들이 계속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습관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낙타 같은 모습도 있어야 돼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 그러면서 애가 이제 자유를 알아가고 나중에 아이가 또 위인은 아이가 돼야 돼요. 근데 안 그러고 애들을 막 그 전적 공부만 시키면은 뭐 어떤 사자가 되겠어요. 막 무조건 뭐 자유하는 내 삶을 만드는 게 자유인데 간섭 안 받는 걸 자유라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여기 아이에서 지금 사자로 가기 전에 아까 그 루댕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에 속하지 않으려 하고 이제 혼자서 그렇게 아예 그냥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또 젊은 층들이 그러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아이가 될 수가 없죠. 이게. 그 얘기지. 그러니까 나타나지 그게 않아요.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크죠? 걱정이 아닌 그 문제가 굉장히 클 것이다. 아, 그렇죠.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복지를 해야 된다고요. 복지를 해서 애들이 그 학교 가도 자기 좀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애들은 학교 안 가려고 교문 앞에 가면 애들 안 가려고 막 뻗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막 발 부딪히고 엄마는 데려가려고 그러고. 아우, 참.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학교가 이렇게 가기 싫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여기서 아이도 처음 아이와 마지막 단계의 아이는 같은 아이지만 사실은 다른 아이다. 순진한 아이와 순수한. 순수한 아이. 그래서 저는 순진이 더 큰 개념 같아요. 순진 안에 순수가 들어있는 거지. 뭐 크고 작고 따질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니체가 아이라고 할 때 아이의 가장 큰 믿음을 망감이라고 봐요. 그러면 애가 이제 애들은 어릴 때 누구하고 싸워도 금방 잊어먹죠. 일어나고 나면. 그렇지. 그래서 항상 맑은 아이. 이런 걸 니체가 이제 차고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망각을 차고. 한 대 맞으면 너 한 대 나한테 맞았어. 네. 씨, 기억하고 있다. 내가 복수해야지. 기억하고. 그죠. 이러면은 순수할 수가 없죠. 그렇지. 망각하는 아이. 망각하는 아이니까 우리 나이가 들면 또 망각을 잘하잖아요. 이 과정 거치지 않아도 나이 들면 자꾸 망각을 해가지고 아이처럼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하는 짓도 아이처럼 돼가잖아요. 이제 보이는데 이제 그 낙타 사자를 잘 겪은 사람은 이제 네.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돼도 아이가 될 수 있다 봐요. 근데 이걸 안 겪은 사람은 좀 힘들죠. 그러면 이거 치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타로만 살고 사자를 안 해본 사람은 그 그죠. 기억력이 떨어져서 아이가 되게 힘들다 그치. 봐요. 낙타도 돼보고 사자도 돼본 사람이 이제 어른 돼서 아이가 순수한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초이는 기억력이 떨어지더라도 순수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그럼 루댕이는 지금 어느 과정 같아요? 저는 아직 어린 아이죠. 낙타도 안 돼. 낙타 되기 네, 전에 낙태를 겪었지만 어린 그러니까 아이? 이제 낙타를 겪고 뭐 사자 비슷하게 됐지만 도로 아직 도태한 상태인 거지. 아직은 순진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순진함을 이제 교육하면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감정을 좀 있는 대로 느껴라. 그게 이제 순진을 벗어나려면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음에 또 그런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기억이 아니라 내 몸이 이런 건 내가 이거 아니지 하고 될 정도가 돼야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선생님 이게 아이였다가 낙타였다가 사자였다가 아이가 된 그 과정을 본인이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있어요? 자신이 느껴요? 네, 자신이 이제 자꾸 점검해야죠.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전 글을 쓰는 게 좋다 봐요.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겠죠. 이게 아이를 저도 꿈꾸지만 불뚝불뚝 하거든. 그럴 때는 이제 순진한 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아이는 불뚝불뚝 되지 않아. 제가
생각하는 나의 그 게이지는 이 점검하는 그 테스트하기는 불뚝불뚝하지 않아. 저는 이거 지금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여기에서 지금 어떤 단계일까를 단계. 점검할 필요 있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맞죠. 맞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깊이 점검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 일기를 쓰면은 반성하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반성을 이제 애들은 잘못한 거를 반성이라 자꾸 착각하거든요. 그 반성은 사실 반대로 바라보는 건데 내가 나를 보는 게 반성이죠. 반대로 성찰하는 거. 그런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된다고 어릴 때. 이건 몸에 배이게 그죠. 그게 아니죠. 맨날 잘못했다 뭐 이런 게 반성이고 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게 반성.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엉터리죠. 예, 그래서 이게 공부는 몸을 바꾸는 거라 봐요. 삶의 에토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이제 성찰하는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여기 마지막에 이제 잠시만 눈앞에 놓인 것들을 아이들처럼 무심히 바라보자. 반수면 상태로 끝없이 삐걱이는 의자들조차도 봄의 정원이다. 이 말을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걸 느끼려고 이제 뭐 이렇게 새롭게 보라고 일상적인 걸 새롭게 보라는 말로 새롭게 보려고 했는데 새롭게 보는 게 뭔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데거를 배우면서 존재와 존재자를 하면서 존재를 배우면서 내가 오히려 확 왔어요. 그렇죠. 보는 거 그냥 성스럽게 보는 거죠. 얘의 존재함들을 내가 그냥 성스럽게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뭐 얘가 만들어진 과정이 보일 수도 있고 맛이 보일 수도 있고 뭐 존재로 보는 거죠. 존재. 그런 걸 바라보기가 중요하네요. 근데 그걸 상세하게 본다 그러니까 뭐가 상세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하이데거를 배우면서 그렇구나. 존재로 내가 뭔가를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그러니까 그 애를 어릴 때 자연 속에서 자꾸 교육시켜야 되는 이유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한글도 이제 모를 때 유치원 때 한글 가르치지 말고 자연을 자주 접해서 이렇게 흙 놀고 숲에서 놀고 이러면 이제 애들이 신비감을 느끼거든요. 이 신비감 느낀 게 존재죠. 그냥 있는 거. 그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해줄 만한 뭐 질문거리 뭐 이런 건 없을까? 그냥 놔두면 될까? 질문하면 저는 그 순서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가 민들레를 보고서 엄마 이게 뭐야 물으면 민들레 가르치지 말고 그렇지. 민들레 나온 동화를 읽어주면 좋다고 하잖아요. 동화 있잖아요. 뭐 강아지 똥에 민들레 나오죠. 그러면 강아지 똥을 이제 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애가 이게 민들레구나. 그렇지만 그 만들래 이런 네. 스토리가 있는 놈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풍성하게. 그렇게 민들레를 보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진 찾아보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부터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민들레가 어떤 관계를 잃어버려요. 관계가 이제 존재거든요. 그러네. 그 하이데거가 그래요. 거의 구두를 되게 높게 본 이유가 구두 하나가 아니라 구두를 신고 다니는 아나 그리고 거기에 비치는 햇살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 관계가 쭉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민들레도 동화를 읽어주면 관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관계를 보는 힘을 길러줘서 그러니까 죽는 게 뭐야? 그러면 그걸 바로 가르쳐 줄 게 아니라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그리고 집에 숲에 가서 가가지고 그림책 죽음에 대한 그것도 보고 동화책을 또 산에 본다든지. 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매미가 죽어 있거든요. 그런 거 아이 보고, 그래요. 매미 맞아. 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죽음이 뭔지 그러네. 알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뭐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이 좀 풍부해지게 뭐 규정해 버리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네요. 거기서 뭔가 신비감을 잡고 느끼고 그러니까 언어로 알아버리면 안 돼요. 언어를 그러니까. 알아버리면 이제 존재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규정되어 버리면 그걸 끝이잖아요, 그냥. 그렇지. 더 이상 뭐 없잖아. 아무것도 우리 없죠. 그렇게 배웠고. 지금 민들레 이러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더 이상 뭐 신비감도 객관이라는 말로 그냥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아이고, 나중에 참. 이제 민들레 그리고 보면 본인도 그랬거든. 야.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재밌다. 근데 이 시에서 모든 것이 무사해서 미친 중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 그 일이 새로운 것이 새로움이 없는 뭐 사고라도 거죠. 있었으면 뭔가 새롭게라도 봤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게 편안해서. 되게 중요하다 봐요. 저는 편안해. 왕양명 선생이라고 있죠. 중국에. 예, 왕양명. 그분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물로 볼 것인가 사건을 볼 건가. 그 이분은 이제 사건을 보려고 그래요. 저 그게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우리가 길 지나갈 때
어떤 걸 예를 들면 배고프면은 길에 가다 보면 식당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식당은 물질이지만 사건이라고요. 그죠? 사건으로 보이죠, 나에게.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세상은 다 사건이죠. 사태, 사건. 근데 이제 물질로다만 자꾸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다 물질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사건은 안 보이고. 그러면 이 세상은 계속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보면 계절이 바뀌는 사건이 있고, 그게 매미가 죽어 있고, 또 그 다람쥐가 막 뛰어가고, 막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어를 보면 물질을 봐버려요. 그러면 신비감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또 그 사회에서 계속 무사한 걸 가르치더라고요. 안전질. 이렇게 해서 무사하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섭죠. 사실은 무사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사건은 무사- 매 예, 순간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무사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무뎌지는 거죠, 사실.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전한 사회라는 환상을 심어주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 TV에 나온 사건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건이 일어나서 공포를 심어주는데 그 사건을 해결할 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서 토론한대요.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나.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만 갖고 안전하기를만 바라고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법으로 만들죠. 예. 그 법만 복잡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오늘도 무사히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바라는데 또 무사하면 또 권태로 못 견뎌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가 사건을 맞는 아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어떤 위험이 와도 맞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성향상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상에서 오는 하나함에서 오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랄까? 아니, 그 이제 권태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즐거움도 있다고. 아, 해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편안한 안락함. 그게 이제 좀 더 저기 한 사람은 권태로 갈 수 있고, 반대로 또 막 계속 변해봐요. 그 어떤 사람은 그게 재밌어. 근데 어떤 사람은 불안한 거야. 근데 바뀌니까 오늘 같은 내일이 안 되는 거야. 내일 가면 밥을 굶을 수도 있고 오늘 먹었던 밥을 이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일에 어릴 때부터 인문학을 교육을 잘 시켰다 그래요. 예술 교육 시키고 항상 세상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교통사고 토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항상 세상을 이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산다 봐요. 그러면 애가 항상 사건이라는 걸 알겠죠, 우리 사회에. 그죠. 계속 내가 항상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항상 사회 신경 쓰고 토론해요. 깨어 있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다행히 사고가 없었어. 마음이 너무나 편하겠죠. 그러니까 무사한 거를 즐길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근데 안 그러고 이제 이 사회에 어떤 함께 이렇게 토론 안 하고 자꾸 무서워서 숨으려고 하는 아이 길러놓으면은 그렇지. 무사한 것도 못 즐겨요. 무사하면 권태가 버려요. 그러니까 휴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이 휴가 시에 되는 표현을 거고. 무사해서 그러니까 그러네. 무사한 게 이제 그냥 권태가 오는 거예요. 제가 딱 이렇게 깨어 있은 상태에서 오늘 다행히 다행히 오늘 일이 없었어. 이거와 이러면서 이거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사건을 직면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계속 그래야 된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사건으로 바라보는 눈.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자살했다, 자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애들 함께 토론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아이로만 이제 길렀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걸 막 행복해 하겠죠. 무사한 거를 막 행복할 텐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무사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작을 또 원하게 되고. 근데 TV에서 누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냥 남의 내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리고 버리면 그거를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힘들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항상 토론하고 이게 일상적인 문화가 저런 일은 되면은 왜 벌어졌을까? 예. 그러면은 항상 세상과 내가 연결돼서 어떤 그 사건에 맞서게 되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단결해 나가고 그러다가 또 다행히 오늘 무사해요 하면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무사해서 참 즐거울 텐데. 이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늘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면 난 부모들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서울하고 인문학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고 그렇죠. 이게 먼저라는 거를 이제 알겠죠. 항상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또 그런 그렇게 것도 있고. 치부해 버리잖아요. 실제로 사회가 사실 사회가 그렇게 막뺑뺑 돌리게 만들잖아요. 부모도 거기 틀에 살려 이렇게 갇혀 있고 깨어나는 건 물론 부모 책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가 그걸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그거를 깨어나는 노력을 사회를 바꾸는 노력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우리요? 그렇죠. 이거 그런 시간이죠, 사실은. 그래서 시간.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가장 힘든 게 권태라 그래요. 현대 사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엄청 발전하니까 먹을 것도 막 줄 수 있죠. 옛날에는 하루 먹으면 그렇게 고마웠죠. 배고팠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먹을 게 넘치다 보니까 아유, 그럼요. 먹어도 이제 그렇죠. 맛도 없고 딴 거 먹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배고프지도 없어? 않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무사해서 미친 중이라고. 그런 거 되는 거예요. 무사해서 미친. 그러니까. 무사한 거를 즐길 수 없는 현대가 아니라 참 슬프죠. 여기서 저는 이게 더 와닿는 거야. 이게 돌아보니 텅 빈 무대 아래 반수면 상태로 끊임없이 삐걱대는 의자들. 저기가 진정 내가 이게 드는 거야. 내가 이제 느끼는 거죠. 저 직장이 내가 그런 데였던가. 그래서 이게 섬찟하게 와닿더라고 저는. 그럴 수 있었겠구나. 적어도 10년은 내가 그랬구나. 10년 실제로 그랬거든요. 33년 중에 10년은 그랬거든요. 나의 봄의 정원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무심히 좀 바라보면 그 의자들조차도 나의 봄의 정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 시간을 그렇게 써야겠다. 깨어있는 시간. 시간은 끝도 없이 하여간에 직선의 시간 우리에게 말고. 생각을 하게 만들기는 해요. 직선의 시간 말고. 이 몸으로 미아일랜드가 얘기한 이것도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가슴이 있다고. 네, 그런 가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말 속에서 이 뜻이 있거든요. 나 참 좋은 시간 보냈으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시간 삶인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간을 내가 길로 만들어버릴 때 이제 잃어버리죠, 시간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감정의 언어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 감정이. 찾아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프루스트. 네. 거기서 보면은 과거에 마들렌 과자를 먹었을 때 느낀 그 감정을 지금 똑같이 느끼는 거죠. 이게 가능하거든요. 옛날 느낀 거를.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지난 게 아니라 현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그거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옛날 맛이 안 나. 요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진짜 음식이 변했을까? 아니면 연결을 못해서일까? 우리가 연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식당에서 이렇게 뭐 맛있게 하려고 막 자극적인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맞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도 옛날에 우리는 그 맛있는 지금 집에서는 다 좋은 쌀 쓰거든요. 근데 일반 음식점 가면 사실 그 쌀 안 쓰거든. 그 밥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지. 그러니까 안 나지. 아니 입맛도 변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그 또 시골에 그래도 네. 우리가 그 농촌을 살려야 돼요. 맞아요. 농촌을 이렇게 그 국가 차원에서 도와줘서 그 지금 논이 막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살려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쌀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옛날 맛을 누리게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 그쵸, 것 큰 같아요. 위기죠. 네, 수입은 들어오고 뭐 이게 그 값어치로는 이게 대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농가들이 네. 생겨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옛날 맛 안 나오고 그 먹는 데서 큰 재미가 있는데 사람이 이거 잃어버린다면 싫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산업사회는 우리한테 직선적 시간을 강요하죠. 근데 이미 산업사회는 사실 끝났어요. 정보사회를 넘어 이제 인공지능 사회가 도래했어요. 이미 도래했어요. 이미. 자, 이 인공지능 사회엔 더더구나 이런 직선적 사고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가슴으로 시간을 느끼는 그런 인간이 돼야겠습니다. 함으로써 오늘 시간 부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감사합니다. 가슴을 살려라요.